네, 안녕하세요. 조창입니다. 이제 11주차? 예, 렉처는 11번째 렉처로 되어 있는데요. 12주차 수업이죠. 12주차 수업, 우리 중간고사 렉처가 빠져서 12주차 수업입니다. 마모 시험이네요. 시험 주제로는 9번째, 이제 거의 마지막이 비파계니까요. 뭐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마모 시험입니다. 웨어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마모 시험. 뒤쪽에 나오겠지만 사실 마모 시험은 웨어 테스트라고 하긴 우리 교재는 또 웨어링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웨어 테스트 혹은 웨어링 테스트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라이볼로지 테스트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마찰 테스트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마찰 시험이죠. 마찰 시험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뭐, 마찰에 대한 거를 더 이제 중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마모량을 중점적으로 보느냐, 마찰력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겠느냐, 아니면 마모량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겠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인터넷 웹에 만약에 그 검색을 하게 되면요, 트라이볼로지 테스트라고 쓰는 게 조금 더 검색량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서적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트라이볼로지 테스트라고 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마찰 시험이라고 검색을 하는 게 조금 더 검색량이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구글 같은 데서는. 근데 뭐 웨어 테스트라고 해서 크게 뭐 틀렸다라고 하기도 조금 뭐하죠. 네. 보시는 시험 장비가 지금 마모 시험 장비가 될 것이고요. 지금 금색, 예, 황금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 황동 재질인 것 같은데 이게 시험편입니다. 얘가 시편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 마모하는 상대 물체가 되는 거고요. 보통 반구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웨이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요 판을 회전을 시키죠.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은 요 윗부분에서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마모를 하는 그러한 시험이에요. 마모 시험은 마모량을 측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모할 때 마찰력을 측정을 할 수도 있고요. 마모된 길이를 측정을 할 수도 있고, 마모된 최적을 측정을 할 수도 있고, 마모하는데 걸리는, 마모되는데 어떤 기준까지 마모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측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규격이라는 거는 없어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제가 그닥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뭐 어려운 응력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좀 직관적인 시험이다 보니까 복잡한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주제예요. 나중에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 준비하실 때도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페이지에 쓰는 말이 별로 없죠. 네,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모 밑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마모가 주로 일어나는 부품들이죠. 자동차 타이어라든가 아니면 브레이크 패드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레일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마모가 일어나는 애들인데, 여기서 레일이나 타이어 같은 경우는 다들 회전 마모죠. 회전에 의해서 마모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차 레일이 왜 회전이에요? 레일 위에서 그 기차 바퀴가 굴러가고 있죠. 굴러가면서 회전 마찰에 의해서 마모가 일어나는 거고요. 물론 자동차 타이어도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쭉 하고 미끄러지는데,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동차 타이어는 다 굴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회전 마찰에 의해서 마모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굴러가면 안 되죠.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는 미끄러져야죠. 그래서 얘는 미끄럼 마찰이죠.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로테이팅 프릭션이냐 아니면은 미끄럼 슬라이딩이죠. 슬라이딩 프릭션이냐, 그거에 의해서 마모의 종류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여튼 자동차 타이어나 레일 같은 경우는 회전 마찰에 의해서 마모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미끄럼 마찰에 의해서 마모가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는요, 사실 웬만한 거는 다 미끄럼 마찰이고요. 이 로테이팅은
로테이션? 예, 로테이션이라고 할게요. 이 회전 마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굴러가는 물체의 마찰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 뭐 많지 않다고 하긴 좀 그렇고 슬라이딩 프릭션에 비해서는 미끄럼 마찰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될 겁니다. 대부분은 미끄럼 마찰, 그 다음에 일부 것들이 회전 마찰. 마찰력의 크기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당연히 회전 마찰의 경우에 마찰력의 크기가 일반적인 미끄럼 마찰보다는 더 적게 나타납니다. 굴러가니까요. 자, 정의는 두 개 이상의 물체가 서로 접촉해야 되고요. 비접촉은 마찰이 없어요. 접촉해야지만 마찰됩니다. 상대 운동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는 정지하고 하나는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둘 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상대 운동을 할 때 접촉면의 재료가 마찰에 의해서 감소되는 현상을 마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모의 정의예요. 마모 실험의 정의가 아니라 마모의 정의고요. 마모에 의해서 기계 부품 표면의 손실은 기계 수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죠. 마모가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일단은 겉에서 보기에 겉표면이 마모가 되면은 왠지 심리적인 영향도 있죠. 그 외에 소음이라든가 진동, 가장 많은 게 소음, 진동. 이 표면의 손실에 의해서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소음이나 진동, 물론 이제 소음은 진동에 의해서 소음이 발생하는 게 가장 많은데, 진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는 일단 웨이트가 어느 한쪽으로 편심이 됐어. 마모가 돼서 마모된 부분은 이제 재료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웨이트가 한쪽으로 편심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진동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공간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면 그 비어있는 공간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기계 부품이. 그래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주로 샤프트 부품 같은 경우에 아니면 베어링 부품 같은 경우에 많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샤프트나 베어링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를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성능은 주로 뭐냐면 마찰력의 크기, 자동차 타이어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죠. 자동차 타이어 같은 경우는 스레드가 그 표면에 문이 있죠. 자동차 타이어 표면의 무늬가 달면 달수록 마찰력의 크기, 제동력의 크기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달아버리면 제동력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럼 제동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게 마모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실이 되는 거고요. 현상이 되는 거고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마모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요, 뭐 당연히 내 마모성이 높은 재질을 사용을 한다든가, 내 마모성이 높은 재질을 일반적인 뭐 알루미늄 재질을 쓰는 것보다는 내 마모성이 조금 더 높은 경화된 재질을 사용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윤활유를 사용을 한다든가 잘 미끄러지라고, 마찰력의 영향이 많이 크니까 잘 미끄러지라고 하고요. 아니면 표면 처리, 대표적으로 이제 열 처리라든가 아니면은 코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 처리나 코팅 등의 표면 처리 기술, 아니면 설계상으로 마모가 잘 안 일어나도록 하는 설계 방법들을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내 마모성을 향상을 시키는 거고요. 자, 시험의 목적은 마모량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마모량을 측정을 하는 건데, 이 마모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질량으로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뒤쪽에 나올 겁니다. 아니면은 체적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어요. 마모된 양을 체적으로, 거의 힘들죠. 아니면은 마모된 길이로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정해준 기준까지 마모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마모량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자, 여기에는 온도라든가 시험을 할 때 온도나 마찰력, 마찰계수, 뭐 사실 마찰력이나 마찰계수는 비슷한 의미긴 한데, 표면의 상태, 그러니까 표면이 어떻게 경화된 상태냐면 표면 조도가 어떠냐, 그런 것들이 통제 변인에 속하게 될 겁니다. 이 마모 시험 같은 경우는 금속 재료에 대한 일반적인 규격은 없어요. 뭐 인장 시험이나 아니면 전단 시험이나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규격은 없고요.
특수 제품에 대해서는 마모시험 규격은 존재를 합니다. 제품마다 조금씩 마모시험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모시험은 웨어 테스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마찰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트라이볼로지컬 테스트 혹은 뭐 트라이볼로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무방할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검색량은 얘네들이 조금 더 많이 검색이 될 거예요. 특히나 뭐 논문이라든가 그런 거 검색을 하려고 하시면은 요 트라이볼로지컬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신 게 조금 더 많을 겁니다. 자, 마모의 기구, 마모 기구라고 아마 교재에 나왔을 거예요. 메커니즘이죠. 마모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 마모가 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의 마모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어느 한 가지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긴 조금 모호하고요. 이 4가지 방법이 종합적으로 적용돼서 마모가 일어나죠. 특히 첫 번째나 두 번째 응착마모하고요. 그 다음에 연상마모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자주 발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특히 첫 번째나 두 번째 응착마모와 그다음에 연상마모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동시에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응착마모, 어드헤시브 웨어라고 하는데, 어드헤시브면은 아마 검색을 해보면 요거 이제 접착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접착제 뭐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관련된 단어로요. 그래서 응착마모라는 거는 이제 붙는 거죠. 달라붙는 겁니다. 재료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요소를 작용하는 마모 기구고요. 표면에 미세한 돌기들이 높은 압력에 의해서 변형한 후에 확산되고 압절이 일어난다. 압절이란 건 잘린다는 얘기예요. 진공에서 잘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옮겨 붙거나 마모 부스러기들이 발생하는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저 돌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러한 돌기들이 있으면 돌기들이 붙어요. 이렇게 힘을 가했을 때 압력에 의해서 접착됩니다. 그런 거죠. 꽉 누르면은 접착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에요. 이 응착되는 것은, 압력에 의한 접착되는 것은, 물론 이제 접착이 되려면 압력이 있어야죠. 압력이 없으면 접착이 되지 않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원인은 진공이 되고요. 요 사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분자 간의 인력입니다. 분자 간의 인력이 작용을 해서 너무 가까우면은 분자 사이의 인력이 커지거든요. 마찰력이요, 표면이 아주 매끄러우면은 마찰력이 오히려 더 증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표면이 거칠면은 마찰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 다음에 나올 연상마모의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표면이 아주 매끄러워도 마찰력이 커지는 수가 있습니다. 표면이 아주 매끄러우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서로 간의 인력에 의해서 붙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압력까지 가해지게 되면 진공 상태가 되죠. 그러면 진공 상태에서, 그러니까 압력이 가해지면은 주변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그 부분은 진공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더 가까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진공에 의해서, 진공이 되면은 외부 대기압에 의해서 눌려지잖아요. 그렇죠? 진공 상태가 되면은, 여기가 진공이 되면은 외부 대기압이 눌러요, 얘를. 대기압.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붙을 수 있죠. 왜? 게이지 블록 그 결합해서 사용할 때 게이지 블록이 접착되는 원리가 이런 원리죠. 진공에서 접착되는 겁니다. 그 접착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떨어지는 거죠. 분리가. 그래서 분리돼가지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입자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러한 현상, 그런 것을 응착마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 웰드라고 했는데, 이 응착되는 부분이요, 응착이에요. 이 응착되는 부분이 나중에 다시 또 알갱이로 떨궈져 나오기도 해요. 알갱이로 떨어져서 이제 부스러기처럼, 연상마모에서 나오는 부스러기처럼 그렇게 알갱이가 되기도 합니다. 혹은 이 알갱이가 다시 연상마모를 유발을 하기도 해요. 자, 옆에 보시는 사진은 어드헤시브 웨어가 발생을 했을 때 응착마모가 발생을 해서 파손된 그러한 부분들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저러한 형태로 조금 찐득찐득하게 깎여져 나갔어. 이렇게 좀 느낌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좀 찐득찐득한 그러한 느낌으로, 진흙에서 진흙 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진흙 파인 것처럼 좀 지저분하게 뜯겨져 나간 느낌?
예,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거를 다음에 나올 연상마모 어브레시브 웨어인데요. 어브레시브가 갈아내다 뭐 그런 뜻으로 연관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연상마모는 갈아낸 거예요. 사실 말하면 갈아냈다보다는 깎아낸 거죠. 그래서 그라인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마이크로 커팅이라고 여기서 나왔습니다. 미세 절단 혹은 그라인딩 갈아내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연상마모라고 합니다. 일단 연상마모 같은 경우는 그 알갱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알갱이가 있고요. 이 알갱이가 굴러가면서 표면에 있는 입자를 갈아내는 겁니다. 지금 메커니즘은 순서대로 A, B, C에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냥 알갱이가 굴러가면서 표면을 갈아낸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찰 계수는 미끄럼 마모보다 상당히 크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 마모 부스러기는 그러니까 갈아내는 마모 부스러기는요 경도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편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어드헤시브보다는 어브레시브가 그러니까 연상마모가 다시요. 응착마모보다는 연상마모가 조금 더 깔끔해요. 그래서 여기는 갈린 느낌. 조금 더 깔끔합니다. 그래서 표면을 보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오면은 이건 갈렸구나, 갈려나갔다, 무언가에 갈렸다라는 느낌이 나가면 그건 연상마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뜯겨져 나갔다라는 느낌이 나오면은 그거는 응착마모구나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마모 현상은 뭐 따로따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거의 같이, 거의 동시에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응착마모가 먼저 발생을 한 다음에 그 알갱이가 떨어져 나와서 연상마모를 유발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느 게 먼저다? 글쎄요. 그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표면 피로마모입니다.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이 표면 피로마모는 앞에 피로 했었잖아요. 포티그인데요. 이거는 주로 베어링 같은 경우. 베어링이라든가 아니면은 타이어라든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용을 하는 그러한 제품들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사용하게 되는 제품들은 지속적으로 표면에 응력을 받았다 떨어졌다 합니다. 이 피로 현상에서는 뭐가 발생을 하죠? 미세 크랙이 발생을 하죠. 마이크로 크랙이 발생을 하는데 이 마이크로 크랙에 의해서 피로 균열에 의해서 여기서만 피로 균열이 마이크로 크랙입니다. 이 마이크로 크랙 혹은 마이크로 노치라고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피로 파괴가 일어날 때 그 최초에 발생을 하는 그것에 의해서 마모 입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주로 반복 접촉이 일어나는 구름 접촉 시스템, 즉 볼 베어링 같은 곳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베어링의 내륜이나 외륜 한 곳에서 계속적으로 볼이 지나가면서 전달 능력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경우 피로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을 해서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피로 응력을 받게 되면은 균열에서 마이크로 크랙이 발생을 하면서 파괴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 피로 파괴 같은 경우는요, 점점이 있어요. 그래서 피팅이라고 부르는데, 마이크로 피팅, 피팅을 하는데, 이렇게 뜯겨져 나가는 거죠. 부분. 뜯겨져 나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면 이거 피로 파괴구나, 피로 마모구나, 표면 피로 마모구나. 표면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되나? 그냥 피로 마모다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피로 마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부식 마모예요. 말 그대로 부식이에요. 녹쓰는 거. 물론 녹만 부식은 아니거든요. 부식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산화되는 부식이 녹쓰는 거죠. 그래서 예라고 할게요. 부식마모의 예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거
녹쓰는 겁니다. 자, 다른 마모기구가 고체 접촉에서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 분위기가 제3의 요소로 작용을 한다. 분위기가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산화가 되려면 산화되는 분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산화되려는 그 분위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요. 얘 지금 산화층이죠, 얘가. 산화층, 빨간 것이네. 산화층. 우리가 녹이라고 불러요. 자, 이 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붙는 겁니다. 녹은 붙는 거예요. 우리가 마모는 떨어져 나가는 게 마모라고 했잖아요. 입자가 떨어져 나가야지 마모인데 녹은 입자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붙는 겁니다. 그래서 녹 쓴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녹이 안 쓴 부분보다 더 높아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 뭐 그 금속 제품 같은 거에 녹이 쓸었으면 녹이 쓴 부분 한번 손으로 만져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살살살 긁어보세요. 아마 더 녹슬 거예요. 조금 있으면 사람 손의 염분 때문에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손으로 만져보면 오돌도돌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고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녹이 쓴 산화층 같은 경우는 약하거든요, 입자가. 그래서 입자의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른 물체가 와서 쭉 긁어줬을 때 이 산화층은 쉽게 탈락됩니다. 외부 하중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산화층이 발생을 하고 그 산화층이 외부 하중에 의해서 쉽게 탈락이 되는 그렇게 해서 입자가 탈락되게 되는 현상, 그것을 부식 마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 네 가지의 마모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마모 기구, 마모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드헤시브나 아니면 어브레시브 같은 경우는 서로 상호적으로 서로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모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로 마모, 퍼티그 웨어 같은 경우는 오래 쓰게 되는 그러한 부품 같은 경우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러한 마모 현상이고요. 부식 마모 같은 경우는 녹쓰는 거. 녹슬었을 때 마모되는 그러한 현상이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식 마모 같은 경우 꼭 녹이 쓰는 거 아니더라도 부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다른 경우에도 마모로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면요. 자, 마모의 종류에 볼게요. 그러니까 표면 접촉 종류죠. 그래서 surface contact이라고 했는데요. 마모가 되는 동안에 표면에 두 개의 물체가 상호 운동을 해야 되니까 상호 운동, 상대 운동이라고 할게요. 옆에다 쓸까요? 우리 앞에서 마모의 정의를 하면서 두 개 이상의 물체가 상호 운동을 해서 상대 운동을 해서 마모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그 상대 운동의 종류는 자,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는 슬라이딩 웨어, 그 다음에 리스프로케이팅이죠, 웨어, 그러니까 왕복 운동이요. 그 다음에 회전 운동, 로테이팅 웨어,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구분해 주실 수가 있는데 미끄럼 마모 같은 경우는 회전을 시킵니다. 이 왜 회전을 시키냐면요, 사실 미끄럼 마모는 단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왼쪽으로 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아니면 하나는 정지해 있고 하나는 오른쪽으로만 쭉 가는데 방향이 변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단방향이거든요. 근데 한쪽 방향으로만 쭉 가면은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실험을 할 때 그 시편의 길이가 아주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실험하는 공간이 짧아져도 되니까. 그래서 단방향 회전이에요. 회전 방향 바꾸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계 부품이 그렇죠. 뭐 미끄럼 베어링, 브레이크 패드 물론 우리가 자동차 후진할 때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지만 주로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에는 전진할 때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미끄럼이 발생하는, 단방향으로 미끄럼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는 게 미끄럼 마모. 그런 제품의 경우에 주로 실험을 하는 게 미끄럼 마모고요. 자, 왕복 마모 같은 경우는 왕복 운동을 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엔진에서 피스톤하고 실린더예요. 자동차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에서 피스톤이죠. 이 피스톤이
예, 위아래로 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벽면에서 왕복 마모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런 경우에 많이 실험을 하는 거가 될 거고요. 자, 회전 마모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미끄럼 마모하고 구분해 주세요. 위에 있는 것도 있긴 돌고 있죠. 그래서 회전 마모다라고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회전 마모 같은 경우는 굴러가는 겁니다. 예, 굴러가는 기계 같은 경우에 많이 쓰는 거 굴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로테이팅은 굴러가는 겁니다. 뭐 구름 베어링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바퀴라든가 레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겠죠. 우리 베어링이요. 베어링 종류가 두 가지인데 슬라이딩 베어링이 있고 롤링 베어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어링들은 롤링 컨택 베어링인데, 베어링 중에는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샤프트 같은 데 들어가는 슬라이딩 베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끄럼 베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미끄럼 마모 시험으로 시험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마모 시험 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요. 이거는 미끄럼 마모 시험 영상일 거예요. 잠시만요.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게 이제 미끄럼 마모 시험을 하는 그 시험 장치고요. 지금 어디로 설명을 드려야 될까? 예, 일단 10N 웨이트 10N 가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반경 5mm짜리 볼을 이용을 해서 마모를 시킬 거예요. 보시는 게 10편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게 상대 운동이랬다. 그 마찰을 할 그러한 물체입니다. 지금 마찰 시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회전을 하고 있죠. 처음에 하면 당연히 마모가 처음부터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별 차이는 없어요. 지금 중앙에 누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은 아마 하얗게 동그란 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예. 미끄럼 마모 시험이에요. 회전 타입의 미끄럼 마모 시험입니다. 예, 하얀색 선이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마모가 됐기 때문에 저렇게 하얀색 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좀 있으면 더 밝아질 것 같은데요. 예, 조금 더 밝아졌네요. 마모량이 급격하게 많아졌어요. 갑자기 마모량이 확 하고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지고 있네요. 옆에 있는 거는 아마 그 연삭되어 나온 찌꺼기들, 알갱이들인 것 같고요. 예, 마모 시험은 이러한 형태로 마모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깊이까지 마모가 일어났다, 아니면은 마모량이 얼마까지 마모가 일어났다, 뭐 그렇게 파악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자, 마모량은 이때 마모량은 길이의 질량의 변화나 마찰 시간 변화, 뭐 길이 변화, 내가 아까 방금 그 실험에서 이러한 볼이 있었는데 이 볼이 몇 미리 깊이까지 마모가 되는데 뭐 1mm 깊이까지 마모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혹은 1mm를 마모를 시켰다, 뭐 그런 거 가지고 해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 질량이 마모 전의 질량, 마모 전에 10편의 질량에서 마모 후에 10편의 질량, 알갱이 다 떨어내고 마모 후에 10편의 질량을 뺀 것으로 마모량을 측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마모율은 마모가 된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압, 하중,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이게 가압, 하중입니다. 가압, 하중에다가 거리, 이동한 거리, 아까 꽤 많이 돌았겠죠.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 회전을 쭉 했으니까 회전한 거리 D다라고 하면은 이 평균 거리는 파이 D에다가 곱하기 회전수를 곱하면 되겠죠. 이거 이렇게 해서 마모율을 계산하실 수도 있어요. 네, 교재에 나오는 식보에 비해서는 조금 간단하죠, 식이. 왜냐하면은, 예, 특정한 시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재료의 특성, 그러니까 재료의 성분이라든가 입자의 크기, 평균 입자, 재료라는 게 어차피 입자들의 결합이다 보니까 그 입자의 크기, 아니면은 탄성 계수, 전도율, 가공경화 특성, 경도, 특히 이런 경도,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편의 모양이나 하중 영향 많이 미치죠. 표면 조도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왕복이나 회전 주기는 어차피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온도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주위의 분위기가 어떠냐도 부식의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부식되는 거, 표면이 얼마나 부식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졌었잖아요. 메커니즘에 있었죠. 그런 것도.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당연히 윤활유를 사용을 하면 윤활유의 정도라든가 점도라든가 안정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모 시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우리 교재에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짧은데요. 뭐 필요한 내용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요 개념에 대한 거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데, 주요 개념은 4개의 개념이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요, 마찰 속도하고 접촉 압력이 마모 시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냥 뭐 그래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모 시험 결과 뭐 마모량이 마찰 속도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더라, 아니면 뭐 이렇게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한번 이것을 교재나 논문들을 찾아보세요. 찾아봐서 실제로 마찰 속도나 접촉 압력하고 이게 그 마모 시험 결과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논문이나 교재를 찾아서 그래프를 가지고 제시를 해주세요. 뭐 논문들 찾아보시면 이런 거에 대한 관련된 그래프는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표면 거칠기도 마모 시험 결과의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표면 거칠기가 그렇죠? 여기가 뭐 RA다, 표면 조도다, 그 다음에 RA다, 그 다음에 이게 마모량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 뭐 이러면 그 그래프를 가지고 찾아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마찰 면이죠. 경도가 높으면 당연히 마모량은 줄어들 겁니다. 근데 그 줄어드는 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이렇게 나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찾아보시고요. 온도, 네 번째는 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번 과제는요, 모든 그 설명하시는 분들이 다들 논문이나 다른 교재들을 찾아보세요. 우리 사용하는 교재에는 그래프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다른 관련된 책들 찾아보면은 그래프 같은 거 많이 나와 있어요. 아니면은 뭐 웹에서 구글링 하셔도 이런 그래프는 논문 같은 것들, 뭐 영어 논문이라 해서 여러분들 영어 논문 못 읽을 건 아니에요. 영어 논문에서 그 본문을 읽으실 필요가 없죠. 영어 논문에서 뭐만 보시면 돼요? 그래프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프 정도는 아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요 개념은 이거의 하브루타는 이거 가지고 갈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마모 시험에 대한 거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모 시험 되게 단순하고 직관적인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